국민이 그 표현하는 민심은 사실 분노예요, 분노. 예, 여야도 어디도 지지 안 하는 거예요. 국정 지지도는 굉장히 낮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도 30%대밖에 안 돼요. 하지만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지금 국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는데 국민의힘이 더 높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 물론 수도권 내에 서울과 인천은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고 경기는 굉장히 불리하고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유권자들의 평가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네. 지금 이렇게 평가했지만 아마 내일 모레 또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전국을 흔들면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정말로 행사를 딱 해버리는 날 한번 여론조사 해보시죠. 그러면 또 확 달라질 거요. 여당 33, 야당 33. 아까 저희가 일면 소개에서 살짝 나왔었죠.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이번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당 지지가 33%, 야당 지지가 33%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조선일보와 TV조선만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관련한 저희 그래프도 있죠. 같이 볼까요? 다른 조간에서도, 다른 언론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는 33, 33 똑같이 나왔다라는 얘기했고요. 경향신문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에는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25, 국민의힘이 29가 나왔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 정당 없다도 17%에서 많게는 35%까지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야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지 않은 상황, 아직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게 민심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세 곳의 여론조사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관건은 수도권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입니다. 서울 여당 우세, 인천 경기 야당 우세, 무당층 26%가 승패를 가른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수도권도 서울, 경기, 인천으로 나뉘죠. 그중에서 서울은 여당이 우세하고 인천, 경기는 야당이 우세하더라라는 얘기라는 건데요. 네, 요 얘기도 저희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볼까요? 수도권 지지정당. 일단 조선일보의 조사는 그랬습니다. 조선일보 조사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28, 국민의힘이 35%, 경기 인천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28입니다. 지금 서울은 한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경기 인천은 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조사도 있었는데요. 동아일보는 서울, 경기, 인천을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서울에서는 33.5 대 34.6 비슷하죠. 경기는 40.7 대 30, 10%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인천에서는 34.7 대 35.1, 서울, 인천은 비슷하고 경기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일단 분명한 건 공통적으로 경기도가 이 민주당이 상당히 좀 우세한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동아일보의 요 여론조사도 제가 지도로 좀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경기 59개 지역구 중 48곳에서 민주 우세, 11곳은 오찬의 접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6개 권역으로 경기를 나눴어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봤을 때 북서해안, 남서해안, 남부외곽, 그리고 북부 내륙, 남부 중심권, 남동 내륙권 총 6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일단 한눈에 봐서도 파란색 화살표가 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봤을 때 모두 파란색이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죠. 파란색이 위에 있습니다. 빨간색은 아래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경기 지역이 민주당이 우세하다라는 건데
근데 윤영걸 대표님, 59개 지역구 중 48곳은 민주당이 우세하고요. 11곳은 오찬의 접전이라고 한다는 건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59곳 중에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여론조사 신년 99, 오늘이 99일 총선 남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국민이 그 표현하는 민심은 사실 분노예요, 분노. 예, 여야도 어디도 지지 안 하는 거예요. 국정 지지도는 굉장히 낮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도 30%대밖에 안 돼요. 하지만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지금 국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는데 국민의힘이 더 높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자격이 있느냐, 오히려 그 심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서울 쪽은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왔는데 네. 공교롭게도 경기도는 지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걸로, 거의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데가 거의 없는 걸로. 근데 이렇게, 지금 윤 대표님이 지금 거주하시니까 경기도민이시잖아요. 네, 네. 실제 경기도 민심이 이런 상황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제 그런 점도 상당히 많죠. 일부 지역, 뭐 과천 같은 데는 오히려 의왕하고 지역구가 또 같이 있거든요. 네. 과천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강하지만 의왕 쪽은 또 민주당이 좀 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가 지금 그 민주당 아성이 좀 되고 있다. 이게 최근에 총선 한 서해 번 내지 4번을 거치면서 네. 민주당이 줄곧 계속 당선돼 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텃밭이 돼버렸고 지금 경기지사도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3선, 4선, 5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인물 면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교통난 네. 계속 뭐 출근이 김포 이런 데서는 거의 지옥이라고 할 정도의 교통난. 그리고 또 서울에서 그 전세 살다가 힘들게 집을 마련해서 경기도로 왔는데 요새 부동산 떨어지는데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떨어져요. 이런 것도 좀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하는 걸로 나왔어요. 네. 하지만 경기도가 굉장히 부진한 걸로 나타나는데 경기도 지역구가 훨씬 많거든요. 네. 국민의힘의 총선 대책은 저는 경기도에 좀 맞춰야 된다. 지금 딴 데 뭐 영남 쪽 볼 때가 아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 못 맞춘다면 총선에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도 좀 등용하고 네. 저 관료 출신들 뭐 그 지역에서 교수했던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백날해야 소용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공천을 좀 하는 식으로 좀 공천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의 전략은 지금 경기도에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신정현 의원님. 네. 신정현 의원님도 지금 경기도민이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예. 경기도에서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데 네. 뭔가 민주당한테 좀 더 힘이 받는 이런 민심을 직접 체감하십니까? 아무래도 경기권, 특히 이제 서울과 근접한 공간에는요. 서울의 대체제로서 주거를 선택하시는 30, 40 세대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세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은 바로 일자리와 주거 안정성인데요. 아마도 지금 2년이라는 시간에 가까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서울의 주요한 이제 이 기업들을 경기권으로 이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화두였지만 여전히 경기권의 주요 기업들이 이전했다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로 출근 퇴근하는 2시간 왕복 4시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3040 세대들에게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거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 앞서 이야기했던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집을 빌려 쓰는 사람들도 이런 세입자들의 불안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매우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작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게 서울 편입론 이런 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서울로 편입하면 당장 문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었지만 집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호응이 있었어도 집을 갖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거예요. 민생의 문제의 본질은 찾지 못하고 헛다리 짚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경기권에 있는 젊은 30, 40, 50까지 포함한 전통적인 좀 진보 성향의 세대들이 국민의힘을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만났던 시민들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 직접 지금 거주하시는 두 분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국민의힘은 좀 경기도에서 비상인 상황이다. 민주당에게 체감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도권을 얘기할 때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재명 지역구 포함된 인천 동북권 지지율 여 6.6%포인트 올라 38.9, 야 3%포인트 내려 32%입니다. 인천의 판세는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인천은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눴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부 도서권, 중부권, 남부권, 동부권입니다.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아까랑 똑같이 파란색 이 화살표는 민주당인 거고요. 빨간색 화살표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아까 경기도 때와는 조금 다르죠. 서부 도서권은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중부권 볼까요? 크로스가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바뀌었죠. 물론 최종은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추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이상으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은 거의 만나가고 있어요. 하락하고 올라가고 만나가고 있고 기사 제목으로도 나왔었던 바로 이거 동부권입니다. 기사 제목에 인천, 계양, 을이 포함된 지역이죠. 인천 동부권 크로스가 좀 더 빨리 발생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한 5.1%포인트 정도 지금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데 여기서 다른 3개 권역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 윤경호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세부 특정한 지역에 대한 평가는 뭐 제가 좀 데이터 부재니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들 큰 흐름으로 보면 앵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기는 야권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은데 서울과 인천은 국민의힘이 네. 해볼 만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상 수도권이 위기다. 지금 여권이 전반적으로 평가가 안 좋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네. 뭐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얼마나 응답률이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거 차치하고라도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해볼 만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어느 신문을 탁 집어가지고 지지율이 동수라고 앵커는 강조를 했는데요. 저는 그런 수치가 서로 엇갈리잖아요. 그거보다는 네. 큰 흐름에서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이번 총선은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거든요. 그러니까 22년 5월에 대선이 있고 2개월에 바로 지방선거 치러진 그 시점까지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물론 0.7%포인트 차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정권을 차지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었잖아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중간평가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보면 네. 저는 그 숫자에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여권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선일보도 60대 45잖아요.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60. 오히려 정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45. 중앙일보 조사는 53대 39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숫자가 오히려 더 큰 흐름을 읽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수도권 내에 서울과 인천은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고 경기는 굉장히 불리하고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유권자들의 평가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네. 지금 이렇게 평가했지만 아마 내일 모레 또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전국을 흔들면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정말로 행사를 딱 해버리는 날 한번 여론조사 해보시죠. 그러면 또 확 달라질 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큰 흐름을 보는 거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마다 이걸 읽는 거는 평가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서 이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개별 지역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민심이 어떤 가치적 흐름을 갖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크게 변화가 없고 판단하는 이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하긴 합니다만 이동석 의원님. 네. 지금 보면은 말씀처럼 경기도는 민주당이 압도적이고요. 인천은 국힘이 더 유리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경기도는 의석수가 49석이고요.
인천은 뭐 곧 한석 늘어난다고 하면 13석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비상인 거 아닙니까? 비상일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런 여론조사는 저는 굉장히 각 지역구 의원들의 역량에 따라서도 또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봐요. 뭐 인천의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훨씬 더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볼 때도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똑똑해지셨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국민들께서 지역구에 돌아다녀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당신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겠다. 꼭 정당만의 지지율가 아닌 개개인의 공약을 살펴보고 네. 투표를 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많은 뭐 사건 사고가 터질 예정이고 네.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후보 각자의 개인의 자질을 문제로 삼고 이렇게 국민들께서는 투표를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경기 수도권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많이 치고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겸허히 아주 낮은 자세로 앞으로도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강 정책을 펼 때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이 정말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다. 그래서 당장 당이 아니라 공약을 보고 뽑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론조사에 그냥 그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이동석 의원은 하셨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죠. 이번 선거는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정부 견제론 53%, 이재명 퇴진 57%, 여야 숙제 드러났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들이 오늘 이 연휴 동안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 지금 보면은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가 39고요. 정부 견제가 53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면에 이재명 대표 2선 퇴진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가 57이었고요. 반대하가 36이었습니다. 여야의 숙제가 드러났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여당도 야당도 다 숙제가 하나씩 있다라는 건데 관건은 사실 이건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능이 99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어디가 나의 취약 포인트인지는 나왔습니다. 그럼 취약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는 비법인 거겠죠. 신정현 의원님. 네.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나를 지키는 것이 권력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권력을 수단화해서 어떻게든 민생을 또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치와 정책을 만드는 것이 권력의 목적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오늘 이번에도 했던 신년의 인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권 카르텔, 이념 카르텔을 언급합니다. 심지어는 패거리 문화까지 언급하면서 혐오와 저주의 단어를 쓰면서 신년 연설을 했어요. 민생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대안 대책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하고 언제까지 카르텔 탓을 할 것입니까? 이제 2년이 다 되는 이 시점에서는요.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도 현실에 대한 자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 물가가 폭등하고 무엇보다 가계 대출이 폭등하는 이 시점들, 내수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 현실들, 이런 것들을 오롯이 제대로 보시고 정확한 대안과 대책을 오히려 내놔야 되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이 집권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벌써 53%의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에 대한 반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퇴진을 왜 언급하는가. 국민들은 현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일주일에 2번씩 사법부의 리스크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고 전 대표였던 분도 지금은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어떠한 책임 있는 말이나 변화, 혁신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양당이 다 기득권에 천착한 상태로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만 보이는 새해였기 때문에 이 53%와 57%의 이 정도의 어떤 국민적 분노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좀 반성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당, 야당 다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반성을 토대로 잘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점까지도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여론조사가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의도에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론조사 꼼꼼하게 밑줄 그어가면서 민심이 이렇구나,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뭘 하라고 지금 국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구나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 중에서 요 질문을 똑 떼서 물어본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반대 63%, 총선 이후 특검 55%.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4면에 오늘 나온 기사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 지금 도이치 특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반대한다라는 게 63%가 나왔다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찬성은 31%. 총선 이후에 뭐 특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도 이제 찬성, 반대를 같이 물어봤는데, 일단은 거부권 행사하는 걸 반대합니다라는 게 60%가 넘게 나왔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였었죠. 그런데 이 질문,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에서만 물어본 게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특검 태풍 맞느니 역풍 선택, 거부권 행사 고수하는 정부 여당입니다. 네, 요길 좀 보겠습니다. 1일 공개된 중앙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5%로 절반에 못 미쳤다. 같은 날 발표된 경향신문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 거부권 행사에 부적절하다가 62%, 적절하다가 23%, 잘 모르겠다가 15%였다. 글로 돼 있으니까 아유 잘 무슨 얘기인지 눈에 안 들어오네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보수지와 진보지가 다 공통적으로 지금 똑같은 사안을 물어본 거죠. 그런데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 63, 반대한다 65, 반대한다 62. 공통적으로 나온 게 지금 거부권 행사는 60% 이상 하면 안 된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특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석 의원님. 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은 김건희 특검, 이른바 뭐 도이치 특검 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민심은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앞으로 기자회견을 예고하지 않고 있습니까? 신년 기자회견. 네, 맞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고 네. 앞으로 또 그런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총선용 이런 특검은 절대적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총선용 앞두고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할게요. 그게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충분히 대통령실과 상의를 한 후에 국민들께 설득 있는 그런 답변을 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신년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봐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여부도 좀 더 명확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일보의 제목을 보면 특검 태풍을 맞느니 역풍을 선택을 한 것 아니겠느냐. 거부권 행사를 고수하는 정부 여당이다라고 지금 제목을 뽑았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특검을 받아들이는 건 태풍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차라리 역풍을 선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제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거부권은 행사할 거니까요. 네. 뭐 역풍은 어느 정도 뭐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마냥 피할 수는 없어요. 이 특검을. 예, 그래서 정면 돌파를 좀 해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든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신인인 거를 국민들이 뽑은 이유는 공정과 상식에 반한 거거든요. 조국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의 그 내로남불에 분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건데 이 대통령이 자기 부인에 대한 특검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 다만 이제 거부권 행사하되 네. 정면 돌파해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총선 이후에 하자. 그동안에 2년여 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안 나왔고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김건희 특권이라는 말이 그건 인권 유린적인 말이에요. 특정 여성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해야 될 정도인데 너무 그걸 또 특검이 매일매일 상황 브리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변 출신이라든지 좌파 변호인이 그 특검하면서 총선 하는 날까지 특검할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기자회견 하면은 총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총선 이후에 하는 식으로 거부권은 좀 거부권 행사하되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는 쪽으로 좀 의견이 좀 조율이 됐으면 좋겠고 차제에 전 나온 김에 아예 삼김 특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삼김 특검이요. 김건희, 그 김정숙, 그 김혜경 네, 세 분들이 다 말이 많았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할 때 혼자 어디 뭐 인도 출장 전용기 타고 갔고 김정숙 여사 해외여행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을 짤 정도로 그 주객이 전도된 걸 많이 했고 또 명품 특활비 쓴 거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그리고 경인선 가자. 두루킹도 사실 빼서 그렇지 많아요. 김혜경 여사도 법인카드 갖고 초밥 먹고 제사 지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좀 정면 돌파하고 또 그 특별감찰관이라든지 네. 영부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도 저는 서둘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피한다는 인식을 주면은 그때부터 국민의힘 선거는 망하는 거다. 정면 돌파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것도 공통적으로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거부권을 즉시 행사하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죠. 근데 거부권 행사는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미 설 연휴로 좀 며칠 지났죠. 그러면 즉시 행사라고 한다면 이번 주 안에 거부권 행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이 조간에 나온 많은 이 여론조사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